나이가 50, 60이 되니까 잠이 잘 안 올 때도 많고 또 주변에서도 나도 불면증이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면증 영상 댓글들 보면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3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10년을 밤샘 작업으로 나름 국가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뿌듯함으로 살았는데 40대에도 비슷하게 산 것 같은데 내가 나이 50대가 되니까 갱년기 장애로 잠 못 들고 이젠 안 자는 게 아니고 못 자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 그래서 호르몬제 먹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인지 잠이 더 안 와서 끊었습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이직하면서 윗분 잘못 만나서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으면서 한두 시간 잠들고 출근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불면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진짜 죽고 싶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평범한 일상 그게 유지가 안 된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고장난 곳을 복구하고 우리 인체 조직을 치유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몸이 이렇게 수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뇌 척수에게 나서 물 청소를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 찌꺼기가 뇌에는 계속 쌓이거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런 뇌 활동으로 쌓인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잠자는 동안 수면 시간에 물 청소로 깨끗이 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 유해 단백질이 계속 쌓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울증하고 관련이 깊어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잠 못 자잖아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췌장이 혼란을 유발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이 방해를 받고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실험 연구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잠 못 자면 부정맥, 고혈압,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다 수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 어젯밤에도 했을 겁니다. 현대인 90%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최악의 수면 습관 이 4가지만 고치셔도 불면증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면 이기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체시계 조절입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날 밝으면 잠에서 깨고 어두워지면 잠을 잡니다. 생체시계 때문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수면 호르몬이죠. 멜라토닌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언제 나오냐? 밤 9시경이 되면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오전 6시나 8시경에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돼야 잠이 잘 자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햇볕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언제 햇볕을 봐야 되는데? 아침 햇빛. 적어도 30분은 보셔야 됩니다. 스탠포드의 뇌과학자죠. 앤드류 후버만이 낮에 활기차게 보내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로 햇빛을 봐라. 이거 강조합니다. 많은 생리학 논문을 근거로 우리가 아침 이른 시간에 햇볕을 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깨어있는데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자극이 그 자극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극은 밤에 잠 잘 잘 수 있게 하는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침이나 낮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도록 30분 정도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녁에 멜라토닌이 슝슝 잘 분비되게 하는구나. 다시 강조할게요. 제일 중요한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적어도 30분 보시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났을 때 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그로부터 딱 12시간이 지난 후에 저절로 졸리게 만들어 잠이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나는 바깥으로 나가서 햇볕 쬐기가 힘들어. 그러면 실내에서 햇빛을 받는 것도 좋아요. 나 그것도 어려워. 그러면 햇빛만큼이나 밝은 조명들 있잖아요. 조명빛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물론 햇빛을 쬐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밖에 나갔다 대신 모자, 선글라스, 양산으로 다 가리시면 안 돼요. 온전히 온 몸으로 햇빛을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햇빛 받는 거 내가 공짜 보약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멜라토닌은 빛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수면 환경을 어둡게 유지해야지 내 몸이 쉴 준비를 하고 이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TV를 본다든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는 잠들기 적어도 30분 전부터는 눈에서 아주 멀리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기 전에 조명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형광등보다는 붉은 계통의 조명,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 붉은 계통의 조명
조명이라고 해서 멜라토닌 분비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형광등을 켜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그 멜라토닌 분비 억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붉은 계통의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 안 돼요. 저녁에 운동을 하면 잠이 더 잘 온다는 분도 있고, 또 저녁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잠이 더 안 온다는 분들도 계시죠.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뭐냐? 운동의 강도에 있어요. 저녁 PT를 끊고 강도 높은 막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오래 달리기 같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는 좀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요가 같이 숨 안 차고 몸에 부담 안 되는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운동하려면 저녁 시간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시는 분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자연스럽게 스위칭 되도록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격렬한 운동을 했다. 그럼 마무리 운동으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스트레칭 시간을 10분 이상 충분히 해주시고, 몸의 긴장을 좀 풀 수 있도록 따뜻한 물 샤워라든지 마사지 같은 걸 근육의 피로를 해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뇌의 시동끄기, 이 뇌의 시동이 잘 안 꺼진다. 생각 스위치 난 항상 켜져 있다. 스위치 온 상태로. 이러신 분들 많아요. 이 생각 스위치가 꺼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안 쉬고 움직이는 기관이 바로 뇌예요. 평생을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손가락 까닥할 힘이 없다. 나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다. 너무 무기력하다. 이거를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뇌의 시동이 안 꺼지고 항상 이렇게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번아웃, 탈진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극도의 우울감하고 무기력감이 동반된 그런 불면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머리가 뜨겁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두피열, 실제로 이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건강한 사람은 머리는 차고 아래는 따뜻한 두한조결, 이거랑 반대가 돼버려 있어요. 두열족한, 그러니까 머리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우신 분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되게 눈이 빠질 것 같아. 눈이 너무 건조하고 피곤하다. 뜨거우니까 홍조, 두통 이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탈모, 머리카락이 잘 얇아지고 잘 빠진다는 걸 호소하시죠. 이 두피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열하한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자율신경 실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증상은 다 달고 사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이상은 없다. 근데 나는 머리는 너무 뜨겁고 손, 발, 아랫배는 너무 차다. 소화도 안 되고 입 마르고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어깨 보잖아. 어깨가 거의 그냥 돌덩이에요. 긴장이 심합니다. H 자율신경, H 호흡법 검색하셔서 연습하십시오. 분주한 머릿속, 잠깐 동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잠자려고 불 끄고 딱 누워도 이 생각 스위치가 꺼지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다른 생각들이 나는 거죠. 오늘 했던 행동들이 혹시 실수는 아니었나 곱씹어보고, 내일 닥칠 일이 못하면 어떨까 걱정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그때그때 이 뇌 피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망으로 연결된 신경세포 간의 전기신호가 전신을 컨트롤하거든요. 신경세포체와 세포체 사이에는 왜 전구로 말하면 퓨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냅스라는 연결 다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이 신경세포에는 계속 과도한 전기적 자극이 흐르게 됩니다. 너무 과도한 전기적 자극은 시냅스가 끊어지게 해서 더 이상 세포하고 세포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고 그 신경세포는 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서 뇌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뇌 피로를 내 스스로 셀프로 푸는 방법으로 저는 멍 때리기 추천합니다. H 멍 때리기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쉴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활성화가 돼야지 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쉰다는 행동이 TV 보면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는 자극이 없는 상태, 바로 멍 때리기인 거죠. 하루 10분, 15분도 좋아요.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쉴 수 있는 곳에서 멍 때리기를 하면 뇌피로 푸는데 확실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스위치가 안 꺼질 때는 억지로 잠자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고민을 이렇게 글로 적어보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도 막상 우리가 글로 쓰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이 시간에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종이에 써서 과감하게 내 머릿속에서 지워보시는 것 추천해드려요. 네 번째, 야식. 안 돼요. 특히 밤에 먹으면 확 깬다. 이 불면증 유발 야식, 잠도둑 야식 많습니다. 잠도둑 야식 안 돼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전에는 물도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정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피하십시오. 뭐냐? 술, 고기, 매운 음식, 단 음식, 산성이 강한 음식입니다. 술은 빨리 잠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빨리 잠이 들게 하지만 각성작용 때문에 자나마나한 상태를 만들어요. 고기, 소화 시간이 길어요. 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화를 시켜야 해서 피곤한 상태를 만듭니다. 매운 음식은 몸을 각성시키고 몸에 열을 내서 좋지 않습니다. 당분이 많은 달달한 음식, 인슐린 분비 때문에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산성이 강한 토마토, 귤은 속쓰림을 유발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꼭 먹어야 된다. 그럼 트립토판이나 멜라토닌이 풍부한 바나나, 아몬드, 호두, 콩, 우유 이런 거 드세요. 제가 오늘은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습관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햇볕 쬐고 자기 전에 침실은 어둡게 하는 거, 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 안 하기, 뇌 시동 끄기, 야식 안 먹기. 우리 해밀리님들 꼭 기억하셔서 수면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